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고칼의 10분 브리핑, 오늘은 제주일보로 시작하죠. 톱기사로 태양광 발전 시설 급증에 따른 문제점과 우려 전하고 있습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데다 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이 태양광 발전 시설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2016년 이후에 마라도 면적의 21배가량의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기 위해 어찌 보면은 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 농지와 임야가 잠식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 활동 기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는 소식입니다. 특위가 갈등 해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라는군요. 제2공항과 관련한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주도의 의뢰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는 곳이 이 앞으로 3년 동안 제주도의 폐기물 발생 규모를 예측했다라고 합니다. 제2공항을 추진할 경우 3년 동안 7만 8천 톤가량의 건축 폐기물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3층짜리 건물 1,500채를 짓는 것과 맞먹는 폐기물 규모라고 합니다. 한라일보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 기간에 제주 지역 코로나19 방역 관리에 초비상이 걸렸다는 머릿기사 올렸습니다. 어제 재민일보가 톱기사로 다룬 내용인데요. 30일 항공노선 예약률이 93%에 달하고 호텔과 렌터카 등의 가동률도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군요. 다만 단체 관광객이 없어서 전세버스는 여전히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행여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제주 관광에 치명타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은 비논리적이다, 상식을 무시했다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해가면서 비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태원 살인사건과 비교하면서 재판부가 고유정 진술의 신빙성을 받아들인 것을 꼬집었네요. 제주신보는 톱기사로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서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것인데요. 막상 살펴보니 중위소득 100% 이상 가구가 많아서 제주도가 당초 예상했던 지원 대상 17만 2천 세대가 아니라 14만 4천 세대로 대상이 추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각지대인 교육 공무직을 비롯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 도내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의 소득 감소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4.3 72주년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를 찾았는데요. 당시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원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원희룡 도지사가 어제 도정질문 자리에서 공개했습니다. 거창 학살 사건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정부 부처의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았음을 밝혔다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원지사는 자신이 속한 미래통합당 일부가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갖고 있지만 당론 차원에서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보상 문제에 대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네요. 제주도가 450억 원을 들여 매입한 서귀포시 하원동의 탐라대학교 부지가 지금껏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 여러 가지 기관이나 시설을 유치하자는 의견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작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운영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도정 질문에 나선 원희룡 도지사, 민간 활용이 정 불가능하면 제주도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네요.
마지막으로 재민일보입니다. 제주연구원이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한마디로 심각한데요. 매출액이 월 평균 3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의 경우 예전에는 15%가량이었는데 이게 코로나19 이후 절반가량으로 급증했다고 하는군요. 순수익이 아니라 매출액 기준입니다. 매출이 줄면 당연히 임대료와 인건비 등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텐데요. 특히 여행사와 숙박, 음식점, 건설업이 민감도가 컸습니다. 응답자의 40%가량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6개월 안에 사업을 접어야 할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비관적 시선 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주신보 기사에서 재난지원금의 구조적 한계 전했는데요. 재민일보도 비슷한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정폭력이나 양육 의무 소홀 등의 문제로 따로 살고 있는 위기가정 이야기인데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따로 살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세대원들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10분 브리핑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